안녕하세요. 진코치입니다. 진코치는 영어회화, 재무설계, 그리고 주식 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코치고요. 지금은 바로 전에 영어회화 실시간 강의를 찍었고 지금도 영어회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직 이 방 안에 계세요. 아직 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무설계 강의를 같이 들으실 건데 이게 지금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인데 20대 재무설계 후기거든요. N사. 어딘지 알죠? 네이삥이에요. 네이삥. 대기업 직장인이신데 단기저축, 중장기저축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무설계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뭐 재무설계 그런 거 꼭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일단 재무설계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세후급여.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빠르게 써야 돼요. 재무 설계가 뭐냐면요. 세후 급여 있죠. 급여.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여 대비 지출과 저축의 구조를 올바르게 잡는 것. 간단해요. 딱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진코치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재무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죠. 무료 재무 설계. 어디 뭐 누구 이렇게 얘기 막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듣지 않아요? 왜 해줘요 그거를? 아니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거 왜 해줘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100% including me 나를 포함해서요 100%다 보험 설계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다 보험 설계사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재무 설계를 해준답시고 거기 안에 보험을 끼어 파는 거를 저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금융상품을 제안해준다라는 거를 당당하게 밝히고 나서 재무설계를 서비스로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당하게 밝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막 멋있는 차, 멋있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멋있게 옷 입고 아니면 이쁘게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막 하고 막 되게 막 좋은 차 막 이렇게 하면 당신도 재무설계하면 약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듯한 그런 거.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좀 많은데 난 좀 안타깝지.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20대 후반 제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직장인이 재무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어떠한 플랜으로 가져가게 되었는가 여기 써있죠. 매년 1,800만 원씩 모으고 노후에는 2억을 마련하는 플랜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저한테 이제 저는 보통 블로그에서 많이 진코치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왜냐면 진코치가 이제 진정성 있게 글을 쓰면 그걸 보고 연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진코치님 뭐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하니까는 올해 1월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돈 관리가 전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 귀차니즘밖에 없습니다. 귀찮아서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죠. 나중에 해보지. 그리고 20대 후반인 경우에는 20대 후반인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소비에 대한 그 니즈가 너무 많아서 과소비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고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진코치가 금융상품으로 제안해 줄 수 있는 노후자금 상품 있죠. 연금이라든지 노후자금 상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20대 후반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아직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내가 그걸 지금 왜 해야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딱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요. 20대 후반인 사람들은 그걸 제가 왜 해요? 이렇게 하는데 30대 초반, 30대 이후에 솔로이신 분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항상 후회를 해요. 그때 이걸 알았다면 내가 이제 후회를 안 해, 내가 지금처럼 후회를 안 할 텐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겪는 후회 소리고 이 글을 보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저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딱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저가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전문성으로 뛰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긴 한데 막 뭐 멋있고 차 막 이렇게 뭐 집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런 화려한 생활 그런 거 내비치는 사람 말고 정말 전문성 있는 내용이라든지 정말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납득할 만한데 이런 정보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꼭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급여가 이만큼인데 이거 대비 내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저축 구조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저 써놨잖아요. 저한테 연락해서 상담 안 받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정예용사 아니라든지 우리 영어 카페 안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난 더 적극적으로 해주겠죠. 요번에도 정예용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되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또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캐시카우는 고객님에게 금융상품을 또 내가 또 캐시카우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단순히 재무설계 쪽에서 금융상품을 제안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 투자에서도 좀 더 크게 발생을 해요. 주식 투자에서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 욕심, 저기에서 돈 욕심 이렇게 안 부리니까 알아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어떻게 또 진정성 있게 하게 되더라고. 근데 욕심을 부리면 고객한테 좀 해가 되는 상품을 많이 제안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나는 그걸 조금 이렇게 좀 지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객님들에게 현재 급여 대비 지출과 저축의 구조를 딱 잡아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딱 보이죠? 보일라나 모르겠네. 여기서 딱 급여 대비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저축 부분으로 딱 나눠 드리는데 이 분은 지금 급여가 310만 원인데 이제 급여 대비 잔존 금액, 그러니까 고정 지출, 비고정 지출을 다 빼니까는 2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 2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게 대한 첫 번째 니즈였고 이것을 세 가지가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전세 및 매매를 위한 집값 자금 마련, 그 다음에 결혼 자금 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후 자금 마련. 이것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코치한테 이렇게 좀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렇게 딱 하고 요거를 신규 플랜으로 이렇게 딱 제안을 이렇게 딱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저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드리는 거예요. 저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단기 적금, 고정 적금과 자유 적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상금 통장, 주택 청약, 중장기 저축 이런 거 나눠드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고객님들한테 단기 자금으로 1개월에 5%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까지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여, 비고정 지출, 저축 이 중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급여, 이거 생활비, 그다음에 저축 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에게 적절한 플랜을 짜드릴 수 있는 건 단연코 저축 플랜이겠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고객님들한테 재무 설계를 해드릴 때 여기 있는 것들을 해드려요. 제 이거 카페가 아니라 지금 채팅창 중에서도 저한테 이거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단순히 나한테 금융상품을 제안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통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목적 자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목적 자금에 따른 단기 자금과 중장기 자금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단기 자금의 분류로서 고정 적금, 자유 적금, 그다음에 주식 계좌를 운용하는 거, 그다음에 중장기 자금의 분류, 금융 상품, 그러니까 UL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말하고 VUL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한 노후 자금의 형성을 말씀드리고 보장보험, 질병과 상해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성비 높은 플랜의 형성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재무 설계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저축 관리까지 제가 해드려요. 저축 관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님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직접 대면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같이 요 분은요 저랑 얘기를 해서 단기 자금으로 은행에다가 고정 적금과 자유 적금으로 매년 1,8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똑똑하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렸고 그거 외적으로도 매년 1,800만 원을 모으지만 중장기 자금이 바로 뭐냐면 노후 자금, 연금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30만 원씩 세후 급여, 그러니까 급여 대비 10%예요. 언제나 급여 대비 10%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급 310만 원이었죠. 거기서 10%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을 개시하게 전 개시가 언제예요? 60세에서 65세겠죠. 그 연금을 개시하는 바로 그 나이 그 전까지 1대1 추가 납입 30만 원을 이제 기본 납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30만 원을 계속해서 넣는 플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랜이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기본 보험료라는 부분은 30만 900원 있고 추가 납입에 30만 원이 있죠. 그래서 기본 보험료 납입 기간 20년에 추가 납입 기간 14년. 진코치님 34년 동안이나 돈을 넣으라고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34년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을 발생시킬 60세나 65세까지 계속해서 돈을 넣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연금이 많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공제회에서 이제 다
딱 강제로 30만 원 아니면 20만 원 구자수대로 딱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요. 왜? 들어가자마자 은퇴하기 전까지 돈을 계속 내거든요. 돈을 계속 넣어.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직장인들 10만 원씩 10년 내고 딱 끝. 그리고 나의 연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쌓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불려내냐 이거죠. 10만 원씩 10년 하면 얼마예요? 1200이죠. 이거 봐봐요. 30만 원씩 34년 하게 되면 얼마예요? 총 1억 2261만 원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원금이 1200만 원인 거랑 원금이 1억 2000인 거랑 10배 차이 나요. 당연히 그러면은 나중에 내 돈이 불어나는 게 복리로 불어나는 건데 1200만 원 불어나는 거랑 1억 2천 불어나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보험회사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고객, 너 나한테 돈을 이만큼 맡겨. 그럼 내가 약속해서 이만큼 돈을 줄게. 하지만 너는 이 기간 동안은 그걸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60세 기준으로 해서 일시금 만약에 한 번에 찾는다고 했을 때 1억 7,36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5,1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면 2억 952만 원을 받아가시게 되세요. 가족이. 그다음에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다면 10년간은 중도 인출이라는 플랜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102만 원씩 10년간 받아요. 그래서 1억 2,240만 원을 10년간 받는데 그게 바로 내가 넣었던 돈을 싹 다 뺏는 겁니다. 싹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 10년 동안은 75만 원씩 10년간 9,013만 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총 받는 돈 얼마? 2억 1,253만 원으로 이자가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2,261만 원을 내고 이자가 얼마? 9천만 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상품 중에 이러한 상품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품을 이렇게 설계해주는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왜? 설계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설계사가 좀 손해를 봐요. 왜? 추가 납입을 하면 할수록 고객에게 득이 되는 건데 추가 납입을 하면 할수록 고객에게 득이 되는데 고객에게 득이 되는 만큼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약간 뺏기는 기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설계사는 기본 보험료가 조금 많이 책정이 돼야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기본 보험료를 조금 낮추고 그만큼 추가 납입을 많이 하는 게 고객에게 훨씬 더 이로운 방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재무설계상에서 중장기저축으로서 제안해드리는 거 바로 뭐냐?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은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납입을 1대1 플랜 기본보험료 30이면 추가 납입도 30만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져가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시나이 전까지 가누고 길게 가져가는 거다. 정리를 하자면 정리 들어갈게요. 노후자금으로서 들어가는 돈은 매월 30만원씩 60세까지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2261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60세에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 그럼 1억 7360만원을 받게 되고 60세에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2억 952만원으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를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다면 10년간은 102만원씩 또 10년간은 75만원씩 받게 되시는 2억 1253만원을 받게 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님의 내용을 정리하면 재무설계를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재무설계 상담을 이행을 했고 단기자금은 고정적금과 자유적금 그다음에 주식계좌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1,800만원 플러스 알파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은 중장기 자금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통한 1대1 추가납입 플랜으로 60세부터 매월 102만원씩 그 다음에 75만원씩 받을 수 있는 플랜을 하게 해드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친코치한테 이렇게 여기 카카오톡 나와 있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댓글보다는 친코치 블로그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는 게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코치한테 문의가 있거나 상담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진코치 카페 아니면 진코치 블로그 들어오셔서 아니면 위에 여기 보이시죠? 연락해서 알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